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전기자기야 3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부에 들어가면서 강의 목표 및 진행 방식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기자기학을 배우느냐? 왜 전기자기학을 공부하느냐? 이런 겁니다.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은 물론이고 물리학, 화학, 기계공학 등 이공계열 학문 전 분야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기적, 자기적 기초 지식을 닦는다. 자,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기학을 전기, 전자공학은 물론 컴퓨터공학, 물리학, 화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핵공학 등등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기사 실무에 꼭 필요한 전기자기학을 학습한다. 이 정도 세 가지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전기자기학의 특징이 무엇이냐? 1부와 2부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저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자기학이란 벡터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간결함과 대칭성에 소오는 아름다움에 있다. 즉 전기자기학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름다움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점점 진행될수록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자, 전기자기학 공부하는 법을 제가 세 가지 써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한다. 뭐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려본다. 그 다음에 어려움을 만나거든 어려움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비슷합니다. 맥스웰 방정식으로 돌아간다. 왜 그러냐면 전기자기학 자체가 맥스웰 방정식을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벡터 개념에 밟을수록 쉽다. 공부하다가 어려운 것은 자신이 벡터 개념을 잘 몰라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를 다시 보면은 볼수록 전기자기학이 쉬워집니다. 맥스웰 방정식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맥스웰 우주의 맥스웰 방정식을 벗어나는 전기자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계에 이걸 벗어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전기자기학은 맥스웰 방정식을 공부하는 것이다. 맨 위에가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 그 다음이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 로라는 것은 단독 전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하 밀도요. 항상 0인 것은 단극이 존재할 수 없어요. n극과 s에게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 자체가 n극과 s 두 개가 존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라데이의 전압법칙, 전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네 번째가 암페어의 전류법칙, 전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자석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은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즉 볼테이지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속 밀도가 시간에 변하면은 자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계가 만들어지지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 밀도가 두 개다. 앞에가 컨덕션 커런트고 뒤에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나옵니다. 앞에가 전도 전류, 뒤에가 변이 전류예요. 전류가 두 가지가 있구나. 자계가 변하면 전기가 생기고 전기가 변하면 자계가 생기고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며 대칭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의인데 전속 밀도와 전개, 자속 밀도와 자계, 전류 밀도와 전기 관계입니다. D가 입실론 2인데 이게 벡터입니다. 물론. 근데 일반적으로 입실론은 이 물질의 정기적 반응인데 텐서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 E를 거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주파수를 거느냐에 따라서 D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1, 2학년 전기자기학, 그 다음에 전기기사 시험에서의 전기자기학 수준에서는 이 입실론을 상수로 취급합니다. 이걸 상수로 취급하지 않으면은
뭐가 들으냐? 이게 광학이 들어옵니다. 광학. 이게 광학 지배식이에요. 광학이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 요 공부하는 겁니다. 광학이. 이걸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뮤가 벡터인데 물질의 자기적 반응이에요. 어떤 물질에 H를 걸어 나오는 게 B인데 일반적으로 뮤가 어느 방향으로 자개가 가느냐, 그 다음에 어떤 주파수의 자개가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B가 좀 달라요. 그러나 우리 수준의 전기 자기학은 뮤를 상수로 취급합니다. 상수로 취급해요. 실제로는 상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되죠. 그걸 공부하는 학문이 우리가 자기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만 공부해 아니고 자기학의 기본식, 지배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에는 광학의 기본식입니다. 지배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류 밀도라는 것이 전개 비례하는데, 요 시그마도 이제 전도도라고 하는데, 전도도가 방향에 따라 합니다. 물질의 방향에 따라. 그다음 주파수에 따라 좀 달라요. 그렇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상수로 취급합니다. 요 J는 시그마 E가 ohm의 법칙의 원형이에요. ohm의 법칙은 요 안에 들어있는 작은 벽돌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식이 전기 전자공학의 지배식이에요. 지배식이다. 가장 중요한 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기공학을 30년 공부했다. 전자공학을 30년 공부했다. 요거 30년 공부한 겁니다.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30년 공부했다. 요 공부한 겁니다. 요 안에 우주를 지배하는 전기 자기적 성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끝날 때는 여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암기열 상수를 적어봤어요. 암기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치려면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광속입니다. 광속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초입니다. 광속이 상수라는 게 항상 상수이기 때문에 컨스탄트 C로 씁니다. 이제 누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광속이 왜 초속 30만 킬로입니까? 광속이 한 50만 킬로 만듭니까? 10만 킬로 만듭니까? 왜 광속이 대략 30만 킬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광속이 초속 30만 킬로인 이유는 전자기파가 속력이 진공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필론 제로, 뮤 제로가 되는데 요게 바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초이기 때문입니다. 즉 광속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저게 전자기파학 1종이라는 얘기예요. 빛이 전자기파학 1종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개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 가지입니다. 역학파동 어떻게 돼요? 역학파동은 속력이란 역학계의 속력은 이렇게 알파 로로 이어집니다. 알파는 압축률이에요. 압축률이고 로는 밀도입니다. 그래서 역학계에서는 역학파동의 속력은 요까지 주어져요. 그 다음에 전자기파 전기적 성질에서 임피던스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루트 이필론 분의 뮤로 지어지고, 역학계에서 임피던스 어떻게 지어집니까? 루트 알파 분의 로로 지어진다. 양쪽이 비슷합니다. 양쪽이 뭐 거의 같아요.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알아야 하냐면 전자의 전원화량이에요. 이 1쿨롱이라는 전하가 어떤 이제 양이냐 이와 같은데, 전자의 전하량이 1쿨롱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요게 자연계의 기본량이에요. 우리가 전자의 전하량을 칼로 자르는 겁니다. 툴로 딱 잘라가지고 2분의 1, 2는 뭐 만듭니까? 못 만들어요. 자연계에 있는 전하는 요거 정수배, 자연계에 있는 전하는 저 전자 전하의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는 거죠. 정수배로만 존재합니다. 정수배로 우리가 이걸 전하의 양자화라예요. 전하의 양자화.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하의 양자화라 이렇게 합니다. 전하의 양자화. 여기서 n은 정수입니다. n 정수예요. 그러니까 요게 불가능합니다. 자연계에서요. 이런 건 불가능하고 정수배로만 존재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값 다 전하의 양자. 양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플러스란 말이 아니고 덩어리란 말이에요. 덩어리. 덩어리다. 얘기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연계의 전하는 이 기본 전하, 전자의 기본 전하의 정수배로만 존재해요. 그 자연계의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n2로만 존재합니다. 이 기본 전하예요. 전자는 마이너스 2고 양성자는 플러스 2입니다. 요와 같이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단위의 정수배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연계 우리가 밖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쿼크라는 게 있어요. 쿼크. 그러니까 양성자나 중성자는 쿼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에 쿼크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의 전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거와 존재한다는 게 차이인데 양성자나 중성자 속에 이런 전하를 가져요. 쿼크들이. 그런데 밖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양성자나 중성자가 깨져서 이런 쿼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이런 것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 거예요. 전하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이 전하가 양자화되어 있다. 기본 전하의 정수배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기본 전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럼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진공중 유전율과 진공륜 투자항열. 이건 자연계의 상수입니다. 이 필론 제로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또는 36 파이브의 10의 마이너스 9승. 어느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뮤 제로가 진공중 투자율은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지만 파이와 곱해가지고 정기상수와 자기상수가 있어요. 정기상수는 4 파이 입실론 제곱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실제로 계산할 때 이거 많이 써요. 9가 두 번 나옵니다. 앞에도 9, 뒤에도 9. 9 곱하기 10의 9승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상수. 이건 많이는 안 나오지만 4파이 뮤 제로분의 1이 6.33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이 정도. 전기 자기약을 한다면 이 정도로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광속, 전자의 전하량, 진공중 유전율과 투자율, 그 다음에 진공중 유전율과 투자율의 역수에 해당하는 전기상수와 자기상수. 이 정도는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 진행하다가 목차가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목차는 잠정적인 목차다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자기장이 나옵니다. 자기장은 매그네틱 필드, 자계와 자석 밀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로렌츠 포스예요. 그리고 자기 쌍극자. 그 다음에 우리 인류가 지구라는 자석 속에 살고 있어요. 자석 표면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자기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구하는 거. 이 자기 세상에 관한 문제, 실제로 시험 문제는 자기 구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구할 필요가 가장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에서요. 그래서 비오사바르 법칙과 암페아 법칙을 하는데 저걸 이용해서 우리가 자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자성체, 자화, 전기에서 유전체가 있었고 분극이 있었습니다.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이제 자기에서는 마그네티제이션을 다루게 됩니다. 두 개 아주 유사해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력과 자기 회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또 풀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도기, 이제 코일의 용량 계산하는 거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변압기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유도기와 관련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는
유도 전압을 발생시키네요. 전류 발생시키는 파라데이 법칙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자기파 맥스웰 방정식 다시 끝나요. 맥스웰 방정식 시작해서 맥스웰 방정식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단원마다 해당되는 문제를 한 10개 정도 풀면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이런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장입니다. 자계와 자석 밀도예요. 자계, 물론 벡터입니다. 둘 다 벡터예요. 전자철판이 벡터 기호가 자 깨집니다. 물론 제가 타이핑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깨져요. 그걸 여러분이 미리 아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투자이라는 게 있어요.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B가 뮤 H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투자일.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상대 투자일 씁니다. 뮤 R이 뮤 미제로. 그래서 뮤는 뮤 R이라는 상수의 뮤 제로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뮤 R은 일반적으로 1보다 커요. 항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마이너스 됩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H를 걸면은 B가 H 방향으로 생기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뮤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죠. 자기 투자에 헬리퍼미터입니다. 단위가 헬리퍼미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건 헬이고 요건 이제 자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계는 단위가 암페어 퍼 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석 밀도 단위가 테슬라예요. 웨버 퍼 밀도이기 때문에 웨버 퍼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자석은 자석 밀도를 면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면적 곱하니까 단위가 이제 테슬라 제곱미터인데 웨버라 합니다. 그래서 1웨버는 1테슬러라는 자기 밀도 자력선이 가는데 거기에 1m라는 면적이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1테슬러가 1m의 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합니다. 수직으로 통과하면 우리가 1웨버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석이 나요. 그 다음에 자기 쌍극자가 나오게 됩니다. 전기 쌍극자 비슷해요. 자극이 나와요. 자극이 M이고 단위가 웨버입니다. 같아요. 그 다음에 길이 곱하는 거, 길이를 곱해서 웨버미터를 우리가 자기 쌍극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웨버가 크기 때문에 생활 단위가 있습니다. 10의 3승이 아니고 4승, 8승을 하는데 웨버를 10의 8승 맥스웰, 그 다음에 1테슬라를 10의 4승 가우스 생활 단위인데 생활 단위는 생활에 쓰지만은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생활 단위를 쓰는 얘기는 1웨버나 1테슬라가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느냐? 우리가 지구에 있는데 지구 자기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 지구 자기가 대략 0.5 가우스 정도예요. 가우스. 대략이라고 한 이유는 지구 표면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전부 지구 자기장의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대략 어스 같은 경우에 B값이 0.5 가우스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은 거죠. 테슬라를 쓰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계산 표준 단위는 웨버나 테슬라입니다. 이게 표준 단위지만 생활에서는 맥스웰이나 가우스를 쓴다. 그러나 생활 단위는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석에 관한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마그네틱 플럭스다 또는 자기 다발이다. 속이란 말이 다발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 요와 정해요. 자석이 어떤 작은 면을 수직으로 뚫고 들어간 건 모은 겁니다. 수직으로 뚫고 들어간 것만 딱 모은 것을 서피스 어떤 표면 전체 적분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B 자석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B라는 밀도가 자석 밀도가 A라는 면적을 통과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B.A 요것이 이제 자석이 됩니다. 물론 B나 A가 이제 상수일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상수가 아닌 변수면 적어놓으면 됩니다. 같아요. 다음에 이제 또 적어왔습니다. 마그네틱 플럭스는 만약에 각도를 가지는 거예요. 요 면을 마그네틱 필드, 이게 자석밀도면 통과하는데 세타라는 각을 가진다. 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마그네틱 플럭스는 BA, 그러니까 수직으로 뚫고 들어간 것만 모으는 겁니다.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은 면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면 방향이 뭡니까? 면 방향은 면의 수직인 게 면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BA 코사인 세타, 즉 BY의 내적이 되는 겁니다. 예, BY의 내적이 됩니다. 내적이 있는 겁니다. 수직으로 뚫고 들어간 것만 모으는 거예요. 요 다발의 개념은, 플럭스의 개념은 전기나 자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도 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에 전기의 전하에 해당하므로 자수가 된다. 자하라고도 한다. 자하, 전하에 맞춰서 자하. 다음에 스몰 m으로 쓰고 마그네틱 좌지라고도 한다. 예, 썼습니다. 또는 자극의 세기라고 한다. 단위는 뭡니까? 웨버입니다. 단위는 당연히 단위는 웨버다. 자극의 세기 또는 자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는 웨버다. 웨버는 B가 테슬러고, B가 테슬러입니다. B가 테슬러고, 이게 뭐예요? 미터의 제곱이니까 단위가 테슬러 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속이다. 네, 매그네틱 플러스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자속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여기에 N극과 S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N에서 S로 자기력성이 나오는데 이게 자속 밀도예요. 이게 B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도선으로 면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 사각형 면이 방향이 바로 A입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회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전하게 되면은 A의 크기는 같아요. A의 크기가 뭐예요? 면적이니까. B의 크기는 요거. B는 일정하고 A의 크기도 일정합니다. 단지 뭐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B와의 만드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각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회전하면은 세타가 오메가 t로 시간에 따라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각이 세타인 거예요. 시간에 따라 바뀌죠. 그러면 회전할 때는 A의 크기가 상수라는 거예요. 각이 다르죠. 자속은 BA 코사인 세타, 즉 BA 코사인 오메가 된다. 이겁니다. 요게 시간에 따라 변하면은 타임 t 함수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면은 이제 볼티지가 생성돼요. 전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발전기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발전기는 전개와 자개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특별한 게인데, 만약에 면의 방향과 면의 방향이 뭡니까? 면의 수직인 방향이에요. N 방향이. 면의 방향과 자속 밀도 방향이 같다. 수직으로 뚫게 한다. 그러면 자속은 BA가 됩니다. 양쪽 곱하면 돼요. 이것이 맥시멈 플러스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 자속 밀도는 이 방향인데 면의 방향은 이렇게 생겼다. 면의 방향은 직각이다. 자속 밀도가 되는 방향이 직각인 경우는 플럭스 안 생깁니다. 이 면을 통과하는 게 없지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일단 제로 플럭스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플럭스의 개념에 익숙해지라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다발의 개념 이런 것이구나. 수직으로 뚫고 들어간 것만 모은 것이다. 즉 면의 방향과 요 B의 방향이 같은 것만 모은 겁니다. 면의 방향이라는 것은 면이 바라도 보이는 거예요. 전자칠판의 방향은 뭡니까? 전자칠판의 수직인 거, 수선 요게 전자칠판의 방향입니다. 자, 왜 발전이 되는가? 뒤에 파라데이 법칙 가면 또 다루는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V가 뭐예요? 1V는 에너지를 전하로 나눈 거예요. 즉 1V는 1줄 퍼 쿨롱입니다. 이 쿨롱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20V 들어옵니다. 220V라는 얘기는
이게 200, 1쿨롱당 220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220V입니다. 1쿨롱당 1주일의 일을 할 수 있으면 1V고 1쿨롱당 1.5줄의 일을 할 수 있으면 1.5V입니다. 건전지 기본 단위죠. 건전지 기본 단위가 왜 1.5V입니까? 1V를 하든가 2V를 하든가 그러면은 연결력이 좋고 계산하기 좋을 텐데 하필이면 1.5V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반도체에 하게 되면 나오는데 어떤 전기 회로를 움직이기 위한 최소 전유가 있어요. 최소 전유가 1V 약간 넘어요. 한 1.2V 뭐 그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커야 건전지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1.3이나 1.4, 1.67을 안 내냐? 계산이 복잡합니다. 1.5 하면 2개면 3, 그 다음 3개면 4.5 딱 나가는데 만약에 1.3이다 또는 1.4면 이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건전지 기본 단위가 1.5V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파라데이의 전압법칙입니다. 이게 파라데이 전압법칙이에요. 이걸 양쪽을 면으로 적분해요. 면 적분하면 앞에가 선적분으로 바뀝니다. 전개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쭉 돌고 오는 거예요. 돌고 오면은 뭐가 똑같습니까? 자석입니다. 이게 그 S라는 면을 통과하는 이걸 딱 모은 거예요. 이 편미분이 밖으로 나가면 요게 밖으로 나가면 전미분이 돼요. DDT가 됩니다. 적분이 밖으로 나가면. 그래서 이건 볼티지고 이건 뭡니까? 자석을 시간을 미분해요. 아, 전이란 바로 자석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이구나. 이겁니다. 자석을 만들어서 시간에 따라 바꿔줘요. 시간에 따라 변하면 볼티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발전은 기본 원리예요. 왜 마이너스는 있습니까? 이게 렌치의 법칙인데, 렌치의 법칙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느냐, 전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유도가 되느냐, 외부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그래서 말합니다. 왜 외부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생깁니까? 그것은 그쪽이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 즉 자연계가 안정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이제 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1초에 1웨버 자석이 변하면 1V 전류가 생산된다. 그렇습니다. 1V가 뭡니까? 1초당 1웨버예요. 그러니까 1웨버 퍼 초가 1V가 됩니다. 이게 발전의 기본 원리입니다. 따라서 자석은 자석 밀도와 면적 사이에 각만 변화시키면 돼요. 각만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각을 변화시킵니까? 돌리는 겁니다. 회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B를 고정시키고 A를 돌리나 A를 고정시키고 B를 돌리나 같습니다. 물리학적으로 같아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석을 고정시키고 전선을 돌리든가 전선을 고정시키고 자석을 돌리든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이 실제로 많이 쓰입니까? 전선을 고정하고 자석을 돌리는 게 실제로 더 많이 사용돼요. 동일합니다. 자기가 변하면 전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변하면 전기가 생기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전기가 변하면 자기가 생긴다. 근데 자기와 전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서로 붙어 있다.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이다. 그러니까 같은 현상이 한쪽으로 전기, 한쪽으로는 자기로 나오는 겁니다. 동일한 것이 서로 다른 얼굴로 나타나는 것뿐이다. 분리할 수가 없다.